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셔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런 비슷한 유형의 형태들을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휴가 신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엑셀로 여러분들이 담당자가 막 관리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쉐어포인트, 오피스 365를 사용하기 계시는 사용자라고 하면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전체적인 한번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구상을 해 보실 때, 자, 먼저 일단은 쉐어포인트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파워 앱스로 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앱을 별도로 만들기 전에,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가지고 파워 앱스로 앱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좀 들어가야 되냐면, 신청자가 나는 이 날짜부터 그 다음에 며칠까지 어떤 이유로 휴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올려놓게 되면, 즉 파워 앱스로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해당 담당자, 즉 우리가 그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한 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인지 반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메일에서 바로 컨펌을 치게 되면 승인을 하게 되면 잘 다녀오라, 아니면 또 해당 업무를 지시를 내려서 우리가 코멘트를 주고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승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휴가 승인을 기한했던 사람에게 메일로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승인이 됐는지 아니면 반려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런 일련의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동화에 대한 프로세스는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먼저 파워 오토메이트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이 정리가 잘 되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파워 앱스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앱을,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만들어 냈고요. 쉐어포인트 리스트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신청자 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고요. 시작일은 날짜,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부분은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사유에 대한 부분은 그냥 우리 텍스트로 처리를 했고요. 승인 상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 중, 그 다음에 승인, 반려, 이 세 가지의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복귀일에 관련된 이 부분은 복귀일은 시작일로부터 기간 동안에 대한 부분을 더하면 우리가 복귀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계산되는 열을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만드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열 추가해서 더보기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복귀일이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종류를 다른 열의 값으로 계산되는 열을 선택하시고, 당연히 시작일 플러스 그 다음에 기간이죠. 기간 이렇게 하시면 기간, 이거 시작일과 기간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 복귀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대한 부분은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 녀석이 반환될 때 데이터 형식은 날짜, 시간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시간, 아니면 시간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날짜로만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계산된 열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샘플로 저희가 이제 미리 보기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먼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휴가 신청을 기한한 사람도 제 이메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승인해 주는 사람도 제 이메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같은 메일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유엔더스로 하고요. 유엔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일은 보시는 것처럼 24년부터 기간에 대한 부분은 4일 동안, 사유에 대한 부분은 개인 사유로 개인 사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승인 상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안 넣어도 되고요. 복귀일에 대한 부분은 안 넣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항목을 새롭게 하나 만들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상태는 자동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검토 중이라고 하는 상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복귀일에 대한 부분은 24일부터 4일까지니까요. 24, 25, 26, 27. 그러니까 복귀일은 28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28일 계산된 거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일 동안 이러한 이유로 신청자 명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졌죠. 자, 그러면
이제 이메일이 제대로 넘어가는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이메일이 넘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럼 이제 담당자에게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가 신청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이 왔죠. 자, 요청서가 왔죠. 자, 그러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휴가 신청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건지 반려할 건지를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승인이면 잘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차질 없도록 이관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게 되면, 승인을 보내게 되면 해당되는 사람에게 다시 이제 그 해당되는 내용이 좀 전달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저에게 휴가 신청이 확인됐습니다. 진행 중인 업무 차질 없도록 이관 잘하시고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쉐어포인트의 리스트에서 해당되는 이 상태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그 부분을 변경을 해주시는 요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파워 오토메이트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파워 앱스에서 해당되는 리스트를 가지고 모바일 앱용으로 사용자가 조직에 있는 사용자들이 휴가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앱을 신청을 해서 만들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이메일이 또 주고오고 해당되는 부분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보기로 하시고, 지금 보셨던 이 전반적인 시나리오, 이 백단에는 파워 오토메이트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 리스트에 새로운 내용이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 참조를 해서 해당되는 우리가 승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플로우 중에서 흐름 중에서 승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이런 승인에 관련된 내용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보셨고요. 또 뭐 때에 따라서 복잡한 형태, 어떤 승인의 단계가 여러 번, 우리가 보통 이제 병렬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순차적인 구조를 가져서 첫 번째 승인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두 번째 승인자에게 또 그런 내용들이 가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하게 되면 보다 더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적으로 처리하거나 놓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더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기능인 거죠. 그래서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시스템이 주는 여러 가지 이점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